이 10년이 넘었다 또는 20년이 넘었다 그러면 반반이라서 10년을 채울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반드시 특유재산으로 판단이 돼서 이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제대로 분할 받을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많이 궁금하셨죠?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재산분할은 그야말로 제일 핵심입니다. 돈 문제죠. 재산분할, 이혼소송 자체가 전부 돈 문제로 사실 소송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10년 넘게 지금 12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분할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질문받은 부분,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혼인기간 길면 무조건 반반 아니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이 10년이 넘었다 또는 20년이 넘었다 그러면 반반이라서 10년을 채울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또는 20년을 채울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혼인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 쌍방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인정이 돼서 그 분할 비율이 희석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혼인 생활이 길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성형외과 의사다 아니면 어떤 건물이 있다 라고 해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그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여도가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사노동만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서로 소득 형성에 대한 그 기여도를 판사님께서는 판단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일방이 상속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받아서 건물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반을 분할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 50%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반드시 특유재산으로 판단이 돼서 이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1, 2년 만에 아이도 없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고 이미 아이도 낳고 결혼 기간이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됐다, 최소 3년 이상 지속이 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결혼 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그 대신에 그 기여도 그 분할 비율이 있어서 비율을 더 높은 것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 명의를 상대방한테 주어서 명의까지 변경해주면서 재산분할을 해줘라 라고 판단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명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보유를 하되 상대방에게 그 금전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아까 제가 짧다 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혼인기간이 짧다 길다에 대한 기준점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 2년 밖에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짧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3년 이상 지속되었고 또 아이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단 주장을 하고 판사님을 일단 본인 편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도가 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재산 분할에 현금 또는 보험 해지 환급금 그리고 주식 그리고 코인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것은 요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산이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를 혼인 파탄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안 살기로 하고 명백히 언제 몇 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별거를 딱 시작했을 때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별거일을 기준으로 혼인 파탄이 되었다고 보고 금융자산을 그 날짜 기준으로 분할하게 되고요. 만약 그 날짜가 없이 서로 안 살기로 했으나 소송 제기가 한 2, 3주 있다가 이제 소장이 들어왔다. 이혼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면 이혼 소송이 제기된 그 날을 이 사건 혼인의 파탄 시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다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금이나 보험이나 코인 이런 것들 자산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변호사가 하든지 직접 하시든지 해서 신청을 해서 최근 3년치를 전부 받아볼 수 있게 되고요. 최근 3년치를 받아보시고 거기서 은닉자산이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것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금융자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 이혼 소송 이제 제기할 건데 소송 전에 내 통장에 있는 돈 2억 원 빼놓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장 거래 내역은 최근 3년치가 다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소장을 오늘 제기하지만 2주 전에 뺐던 2억 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판사님께서 2억 원을 본인이 가져갔네. 이것도 재산분할 포함돼야 되는 돈이네. 라고 이렇게 판사님께서 인지하시게 되면 이 재판 진행에 더 안전인식만 주게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억 원 인출한 돈은 당연히 내가 가져간 돈이 되고요. 만약 내가 분할 받을 돈이 5억 원 있었다. 그 중에 내가 2억을 이제 빼간 것이다. 그러면 이미 2억은 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 계산해서 내가 받는 것으로 그런 판결이 나게 됩니다. 다섯째로 협의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서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냥 빨리 끝냈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협의 이혼으로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2년 안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하셔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산이 많아요.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지방이라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되게 요지에 있어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나는 상가를 받고 싶다. 아파트는 당신 해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 정말 잘 주장을 하고 판사님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두 사람이 재산 명의 형태가 누구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 상가가 지금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 라는 거. 그리고 현재 누가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하느냐? 또는 명의를 어떻게 누가 이걸 가지기로 해야 이 재산 분할이 좀 간명하게 되고 서로 세금 이슈도 없고 해서 좀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느냐? 라는 정도를 판사님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재산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굉장히 설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재산이 얼마가 받을 수 있다, 내 재산 분할 비율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저에게 카카오 챗으로 대화를 걸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혼과 형사 또 민사에 관한 유익한 영상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